안녕하세요. 시험에 가끔씩 정말 이게 왜 같이 나왔지 싶은 지문들 있잖아요. 오늘 딱 그런 지문 하나를 제대로 파헤쳐 볼 겁니다. 철학 얘기 같은 물리주의랑 과학의 대표주자, 진화가 한 지문에 떡하니 나왔을 때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시험에 나올 포인트만 딱딱 짚어서 알려드릴게요. 이 지문 딱 보면 드는 첫 번째 생각, 아니 피지컬리즘하고 이볼루션이 도대체 무슨 상관이야? 그죠? 하나는 철학이고 하나는 과학인데 이게 왜 같이 나오냐? 이 지문부터 해결해야 글이 읽힙니다. 자, 그 둘 사이에 숨겨진 연결고리 지금부터 찾아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글을 어떻게 뜯어볼 거냐면요. 먼저 큰 그림부터 볼게요. 과학자들이 가진 어떤 습관이 있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서요. 그 습관의 뿌리인 물리주의가 뭔지 개념을 딱 잡고 그 다음엔 코끼리라는 구체적인 예시로 넘어갈 겁니다. 마지막엔 돌연변이라는 아주 미시적인 단위까지 파고들었다가 시험에 뭐가 나올지 핵심만 싹 정리하고 끝낼게요. 첫 번째 파트입니다. 이 글은 시작부터 아주 흥미로운 지점을 파고들어요. 바로 많은 과학자들이 가진 어떤 경향? 말하자면 좀 독특한 습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게 글 전체를 이해하는 열쇠가 됩니다. 네, 바로 이 문장이에요. 저자는 과학자들이 복잡한 문제, 특히 랜덤네스, 즉 무작위성 같은 걸 다룰 때 averaging out 해버리는 경향이 있다고 말해요. average out, 그러니까 그냥 평균을 내서 단순하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죠. 중요한 건 왜입니다. 왜 과학자들은 이런 습관을 갖게 됐을까요? 그 근원을 따라가야 이 글의 진짜 의도가 보입니다. 네, 그 습관의 뿌리가 바로 어떤 철학적 신념에 있다는 겁니다. 이제 이 글을 꿰뚫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영어 키워드 2개를 확실하게 짚고 넘어갈게요. 첫 번째는 physicalist beliefs, 바로 물리주의적 신념입니다. 이게 뭐냐면 아주 간단하게 말해서 눈에 보이고 손으로 만져지고 숫자로 잴 수 있는 것만이 진짜다 라고 믿는 거예요. 모든 현상은 결국 물리적으로 설명 가능해야 한다는 거죠. 자, 여기가 진짜 중요해요. 이 지문의 핵심 논리가 바로 여기서 터집니다. 에버리징 아웃과 피지컬리스트 빌립스가 어떻게 만나느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은 오직 물질뿐이야 라고 믿는 사람이라면 뭘 찾으려고 할까요? 당연히 모든 것에 적용되는 보편적인 물리 법칙을 찾겠죠. 그러다 보면 코끼리 귀처럼 특이한 애들은 에이, 걔넨 예외지 하고 그냥 평균값만 보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물리주의적 관점이 평균 내기라는 습관으로 이어지는 거죠. 이제 좀 감이 오시죠? 자, 이렇게 추상적인 얘기를 했으니까 이제 저자가 아주 기가 막힌 예시를 하나 들어줍니다. 바로 코끼리의 진화예요. 이걸 보면 아, 그래서 그랬구나 하고 무릎을 탁 치게 될 겁니다. 왜 많고 많은 것 중에 진화를 예로 들었을까요? 진화야말로 무작위적이고 예측 불가능하고 온갖 독특한 결과물로 가득 찬 과정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걸 평균 내서 보려는 물리주의적 관점하고는 완전히 정반대에 있는 거죠. 그래서 아주 훌륭한 반박 예시가 되는 겁니다. 코끼리 좀 보세요. 뱀 같은 코에 돛단배 돛 같은 귀. 이게 어디 평균적인 동물의 모습인가요? 완전 특이하죠. 다윈의 진화론은 바로 이런 평균을 거부하는 독특함이 생존에 결정적이었다고 말합니다. 남들과 다른 바로 그 특징 때문에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시야를 더 좁혀서 미시적인 세계로 들어가 볼게요. 이렇게 독특한 특징이 어떻게 한 종 전체의 특징으로 굳어지게 되는 걸까요? 그 과정을 지문이 아주 친절하게 설명해 줍니다. 이 과정이 정말 중요합니다. 일단 유전적으로 뭔가 새로운 돌연변이가 뿅 하고 나타나야 하고요. 이게 생존에 유리해야겠죠. 하지만 진짜 핵심은 3단계입니다. must be passed on. 반드시 다음 세대로 전달되어야 한다는 것. 이게 없으면 아무리 대단한 돌연변이라도 그냥 한 세대에서 끝나고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이 분홍 코끼리 비유가 정말 기가 막히죠? 수백만 년 전에 핑크색 코끼리가 딱 한 마리 나타났다고 쳐요. 근데 후손을 남기지 못했다? 그럼 우리는 걔가 있었는지조차 모른다는 겁니다. failed to be passed on. 전달에 실패했다. 이 구절이 함축하는 건 명확해요. 유전되지 않는 특징은 진화의 역사에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못한다는 거죠. 좋습니다. 이제 이 지문을 가지고 시험 문제를 낸다면 과연 어떤 걸 물어볼까요? 시험에 나올 만한 것들만 쏙쏙 뽑아서 마지막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이것만 알아도 문제 푸는데 자신감이 확 붙을 겁니다. 일단 이 단어들은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무조건 외워야 해요. 특히 뮤테이션이 어떻게 어댑테이션이 되는지, 그리고 그게 pass on 되어야만 permanent한 특징이 된다는 이 단어들 사이의 관계, 이 흐름을 머릿속에 그려두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빈칸 문제로는 이런 부분들이 나오기 딱 좋죠. 왜냐하면 이 구문들이야말로 글 전체의 논리적 흐름을 그대로 보여주기 때문이에요. 단순히 단어뜻만 외운 학생이랑 글의 구조를 이해한 학생을 가려내기에 최고의 문제 유형이거든요. 꼭 눈여겨보세요. 그래서 이 글의 주제, 저자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과학자들의 물리주의적 생각 때문에 진화 같은 복잡한 현상을 너무 단순하게, 즉 평균만 보려고 한다. 그러다 보니 코끼리의 코처럼 정말 중요한 특이점들을 놓칠 수 있다. 라는 비판적인 메시지인 거죠. 자, 이 지문은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끝납니다. 이건 그냥 진화에만 해당되는 얘기일까요? 어쩌면 우리가 세상을 너무 평균적인 시각으로만 보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러면서 정말 위대하고 중요한 평균을 뛰어넘는 것들을 놓치고 있는 건 아닐지 한 번쯤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